자, 전번 강의에서 우리가 이 파이썬 모듈에 대해서 임포트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몇 가지 sys 모듈, os 모듈, shell utility 모듈 등을 다뤘죠.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서 여러 가지 응용을 프로그래밍 할 경우에 자주 사용하는 그런 유용한 모듈들을 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타임 모듈, 그 다음에 어레이 모듈, 그 다음에 랜덤 모듈, 그 다음에 바이섹트 여러 가지 모듈, q 모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듈 쪽에서는 그 모듈을 임포트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듈이 있는가 해서 그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용한 모듈들을 알아두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응용에서 유용하게 자주 사용하는 몇 가지 모듈들을 다뤄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 측정이라든지 현재 시각 정보 등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이런 타임 모듈, 타임 모듈하고 그 다음에 난수 발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랜덤 모듈. 여러분들이 이제 요 랜덤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요 이제 랜덤 난수를 발생하는 랜덤 모듈, 그 다음에 어레이 모듈, q 모듈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공부해 보고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타임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 타임 모듈은 다음에 보여준 바와 같이 시간과 관련된 매우 다양한 함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 모듈은 중요하게 사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간략히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타임 모듈은 이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 시에 필요한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프로그램의 실행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재 시간이 몇 시냐, 현재 날짜가 뭐냐, 그 다음에 정밀한 시간 측정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타임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 타임이란 함수, 이 타임이란 함수는 현재 시각을 초단위의 실수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초단위의 실수. 근데 요거는 그럼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하느냐, 시작점이 어디냐, 우리가 그 시작점을 보통 epoch time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가 그때부터 몇 초 지났는가 하는 그 초를 반환해줘요. 요걸 기준으로 하는 게 리눅스가 이때 탄생해서 이걸 우리가 리눅스 타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때부터 기준으로 경과된 초단위 시간을 실수형으로 반환해서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보통 이 값을 우리가 타임 스탬프로 많이 사용합니다. 타임 스탬프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c타임. 타임은 이 시간 정보, 요는 실수로 되는 굉장히 큰 수겠죠. 그 수가 나오는데 요게 지금 그걸 현재 어떤 우리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시간 정보를 문자열로 반환해 주는 게 c타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M 타임, 로컬 타임, MK 타임, 슬립, 프로세스 타임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런 함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타임은 타임 스탬프, 현재 시각을 초단위 epoch 타임을 기준으로 해서 몇 초 지났는가 하는 것 초단위의 실수로 반환해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타임접 슬리프는 프로그램 실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좀 보통 많이 써요. 요만큼 요 시간 동안 딜레이 시켜라. 그래서 요때 변수로 주는 건 단위는 세크로 줍니다. 슬립하고 타임.슬립 슬립 해가지고 여기다 10 하면 10초간 멈추고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연을 주고자 할 때 타임.슬립라는 걸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임.로컬 타임은 인수로 타임이 나온 타임 스탬프 값을
값을 인수로 받아 가지고 이것을 현재 시스템 시간,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의 시간을 나타내는 특수한 형식의 객체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이제 그 특수한 형태의 객체로 반환하는데 그 객체 이름을 우리가 보통 그 스트럭트 타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C에서 배운 구조체처럼 스트럭트 타임 객체로 반환을 해줍니다. 요 스트럭트 타임 객체는 어떤 걸 가정해 TM year, TM month, TM day, 그다음에 TM hour, TM minute, TM sec, TM 요일, 그다음에 TM year day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객체 타입이에요. 그 실제로 하는 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타임 그 스트링 포맷 타임, strf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객체 요 로컬 타임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스트럭트 타임 객체를 인수로 받고 요 스트럭트 타임 객체를 어떤 형식으로 출력해 달라 하는 그 표현 형식과 요 구조체 타임 스트럭 타임을 인수로 받아 가지고 현재 시간을 요 주어진 형식에 맞게끔 스트링 형태로 출력해 주는 함수예요. 그것도 좀 이따 보죠. 그 다음에 time.gm 타임은 뭐냐면 요건 타임 스탬프 현재 시각 정보를 그 인수로 받아 가지고 그 그리니치 미인 타임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니치 타임을 알죠. 표준시로 하는 그 GMT라고 그러는데 그리니치 미인 타임 그리니치 평균 시간으로 변환해서 그 스트럭트 타임 객체로 반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타임 스탬프를 인수로 보통 받게 되면은 다들 요 스트럭트 타임 객체로 반환을 해 주는데 요 객체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time.mk 타임. 그 time.mk 타임은 요 스트럭트 타임 객체를 그 인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 거꾸로죠. 우리가 그 str 그 앞에서 얘기한 그 스탬프를 받아서 객체를 넘겨주는 로컬 타임이나 gm 타임하고 역동작을 하는 거죠. 반대 동작. 이 객체를 받아 가지고 스트럭트 타임 객체를 받아서 그걸 타임 스탬프로 변환해 줘요. 그 스트럭트 타임 객체가 있다면 근데 요거를 우리가 타임 스탬프로 변환하고 싶을 때 mk 타임을 쓰고요. 그다음에 그 ASCII 타임 이거는 이제 스트럭트 타임 객체를 받아서 요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스트링 형태로 출력해 줍니다. 여기서 예를 잠깐 이제 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import time 해가지고 이제 요거 타임이 여러분 이제 import time 모듈을 했기 때문에 항상 타임에 있는 함수, 타임이란 모듈에 있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앞에 time 해갖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여기 time 쓰기 귀찮으면은 import time as t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t.time 이렇게 쓰면 짧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요시에 쓰기로 하고요. 자, 이래서 import time 모듈을 임포트하고 나서 그 time 해가지고 이제 pt라는 값으로 반환받아서 pt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찍습니다. 굉장히 큰 수죠. 이게 이제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부터 지금 시간은 이만큼 초가 흘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걸 로컬 타임으로 해서 요 pt를 타임 스탬프를 로컬 타임으로 해서 호출해 버리면은 요 lpt를 찍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타임 스트럭트 타임 객체를 찍어요. 그래서 TM year는 2024년, TM month는 2월, TM day는 16, 2월 16일 그 저녁 5시 37분 0초. 갖고 이건 그 요일은 아마 푸니까 아마 이게 목요일 아니면 그 수요일일 겁니다. 그래서 TM day는 그 47. 그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47일이 흘렀다. 이제 이런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 객체를 리턴해주고, 자 그다음에 strf 타임, 스트링 포맷 타임 해가지고 이 포맷을 이런 형태로 찍어주라. 요 lpt 객체를 요 타임 스트럭트 객체를 주면서 이런 형태로 찍어주라 하는 게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찍어요. 2024년 2월 16일 5시 37분 0초 하고 이렇게 찍죠. 자, 그때 어떤 형식을 주는 요 형식은 이제 파이썬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퍼센트를 붙이고 요 뒤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그
표시를 쓰면 되는데 요걸 우리가 디렉티브라고 그럽니다. 요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런 디렉티브에 뭐가 있나? 자, 그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GM 타임, 요 PT, 요 PT를 가지고 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리니치 평균 시간이라고 했죠. 그리니치 평균 시간이니까 우리보다 아마 9시간이 늦을 겁니다. 우리가 동쪽으로 9시간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만 차이 날 거예요. 요 시간만 그 17인데 얘는 8로 해서 9시간 얘들이 지금 늦죠. 우리가 더 빠르죠. 그래서 요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요건 그린치 타임으로 아주 올려줘. 그 다음에 MK 타임은 거꾸로라고 그랬죠. 요거 타임 스탬프를 주면은 요거 아니 그 타임 스트로크 객체를 주면은 그 스트로크 타임이라는 객체를 주면은 그 객체를 받아 가지고 타임 스탬프로 변환해 주는, 즉 이렇게 변환해 주는 거죠. 똑같이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아스키 타임은 이제 요 로컬 타임이나 GM 타임으로 해가지고 스트로크 타임 객체를 그 인수로 받으면 그거를 이렇게 그 스트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스트링으로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디렉티브, 아까 이런 우리가 형식을 주어줄 때 이런 디렉티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찍으면 그 요일을 찍는 거고, 아까 우리가 %Y 대문자 Y를 찍었죠. 요거는 4자리 연도로 찍어주라. 스몰 y 하면 2자리 연도로 찍어주라. 그래서 연도는 대문자 Y로 해서 4자리로 찍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몰 m은 월입니다. 숫자로 찍어준 거죠. 월. 그래서 1에서 12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D 했으니까 D는 요 2를 찍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문자 H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요 24시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찍어주라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디렉티브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어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 스트럭처 타임 객체 속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은 TM near가 있고 TM months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8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타임 존하고 타임 GMT off라는 거는 이 타임 존의 네임 요건데, 요건 이제 요 속에는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not available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 자리 연도고, 요거는 month이기 때문에 1에서 12, 요거 day는 1에서 31, hour는 0에서 23, 그 다음에 0에서 59, 분은 0에서 60. 그 다음에 이제 이 TM Wednesday는 0에서 6. Wednesday가 월요일이 0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요게 4를 찍었죠. 여기 4를 찍었다는 얘기는 월요일이 0이니까 금요일이 되겠네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데이는 그 해에 1월 1일부터 며칠째냐 하는 거니까 365까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스트럭처 타임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스트링으로 찍어주던 그 타임 스탬프로 찍어주던 여러 가지 이제 함수에 따라서 다른 걸 찍어주겠죠. 자, 그 다음에 time.cp 타임. 이건 아까 다 얘기했죠. 타임 스탬프 시간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스트링으로 출력해준다. 그래서 이건 아까 ASCII 타임하고 유사한 결과를 내주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그 퍼포먼스 카운터, time.perf 카운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준 시간이 없습니다. 프로세스 타임이라든지 이런 모노토닉 이런 시간은 기준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1970년 1월 1일 0시 0분 0초를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각을 알려줄 땐 이걸 쓰는 게 아니고, 보통 수행 시간을 잴 때 이 perf 카운트나 프로세스 타임 이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마다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을 사용해서 정밀한 실행 시간을 측정하고자 할 경우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 프로세스 타임하고 perf 타임을 주로 사용하는데, 요것이 차이점이 뭐냐면 그 퍼포먼스 카운터는 오버헤드를 포함해요. 즉 뭐냐면 슬립 시간이나 혹은 스케줄링 하는데 들어가는 오버헤드 타임을 포함합니다. 실제로 실행을 안 하더라도 이게 슬립하면 그냥 실행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 시간도 다 포함을 하는 게 perf 카운터예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 타임은 이런 오버헤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립 혹은 입 슬립하거나 혹은 입 출력하거나 스케줄링 하는 데 들어간 시간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CPU 타임만을 잽니다. 그래서 이 CPU 타임만 재고자 할 때는 이 프로세스 타임을 쓰는 게 좋고, 이런 오버헤드까지 다 포함해서 실행 시간을 재겠다 그러면 페르프 카운터를 써라 이거죠. 그래서 이 그다음에 이제 모노토닉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페르프 카운터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왜 이거는 이제 모노토닉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거는 모노토닉이라는 건 모노토닉하면서 계속 증가하느냐 계속 감소하느냐, 그러니까 모노토닉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이 모노토닉 클락이 값을 반환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클락의 갱신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특징인데, 주로 이제 이건 잘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요 타임 페르프 카운터나 프로세스 타임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정밀 시간을 측정할 경우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걸 또 예를 보면은 요 이제 C 타임 쓰는 건데요. C 타임을 해서 C 타임을 고출해서 찍어 보니까 요 PT는 아까 요 PT는 뭐였냐면 요거죠. 타임저 타임에서 타임 스탬프 값이었죠. PT가. 그러니까 요 타임 스탬프 값을 넣어줘서 요거를 이제 읽기 편하게 스트링으로 찍어주라 하니까 이렇게 찍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프 카운터에서 시간 측정을 하는 건데, 이제 시작할 때, 요거 이제 내가 동작을 시작할 때 페르프 카운터를 해가지고 S 타임을 넣어주고, 요 레인지 0부터 9까지 해서 K에서 슬립을 해서, 그러니까 10초 쉬겠죠. 1초 쉬고 또 계속 반복하면 10초 쉬겠죠. 그리고서 엔딩 타임은 타임 페르프, 타임 다 페르프 카운터 해가지고, 이 스타트 타임은 이렇게 나오고 엔드 타임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일랩스트 타임, 경과 실행 시간을 보면 이 타임 빼기 S 타임을 찍어주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10초가 나오죠. 10초, 요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립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고 그랬죠. 페르프 카운터는. 자, 근데 이 페르프 카운터, 즉 퍼포먼스 카운터 대신에 프로세스 타임 갖고 재보죠. 그러면 요 스타트 타임 요거 똑같이 슬립을 했어요. 똑같이 찍어 보면은 0을 찍죠. 왜냐하면 슬립하는 시간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CPU로 시간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버헤드를 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노토닉을 썼는데, 모노토닉은 페르프 카운터하고 유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들 보면은 그 결과가 거의 유사하게 나오죠. 페르프 카운터 쓴 거랑.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퍼포먼스 카운터, 즉 페르프 카운터나 혹은 그 프로세스 타임, 이제 내가 오버헤드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걸 쓰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타임 모듈에 대해서 타임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랜덤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